이 포럼의 성격상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떤 그 PPT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발표하실 연구자분들이 직접 참석자분들께 PPT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보시고 다시 마친 다음에 앉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개도 이따가 앉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그 우리 뉴코리아의 이장한 국장께서 북한과 대북 정책에 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세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료집 13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만든 이 PPT는 짧게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과 대북 정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이제 포함해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대북 인식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그래프죠. 여러분의 자료집은 흑백으로 모두 다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앞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면 확실하게 색깔이 나오겠죠. 일단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협력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다, 협력 대상이라고 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55% 정도. 지원 대상이라고 보고 이 두 개 비율이 한 7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이제 협력의 대상으로서 대화 협력의 파트너로서 보려는 생각이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다음은 이제 19페이지죠. 그 귀하께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그 인식과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북한은 이제 대화 협력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한 46% 정도 되죠. 그래서 북한 정권은 과거부터 이제 뭐 핵미사일이라든가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벼랑끝 외교라든가 뭐 이런 외교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이제 강경 일변도의 어떤 외교 노선을 펼쳤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상당히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지루한 감이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의식이 많았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대체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게 이제 46% 정도 됐고요.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한 78% 정도가 불안정하다라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북한 체제가 3대에 걸쳐서 세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생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다음은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22페이지죠. 이쪽에 보시면 귀하께서 향후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62% 정도는 대략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답변들이 많았는데 이제 북핵 문제조차도 잘 해결될 것이다.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이다. 뭐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라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2% 정도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단기적으로 31% 정도가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전문가들은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제 보장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죠. 2019년에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를 제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북핵을 포기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도 2016년과 2019년 쪽 보시면은 대부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70%에서 8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언젠간 포기한다는 것도 한 20%에서 조금 이제 27%까지 늘긴 했는데 대부분 북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보장과 관련된 이런 아주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다수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북핵은 쉽게 포기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좀 특이하죠. 23페이지 보시면 51%가 남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자주적인 해결을 좀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대화가 상당히 북핵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북핵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남북 대화로 과연 가능할지 약간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육자 회담 뭐 이런 순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되겠습니다. 교학께서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냐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50%가 미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북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전 협정의 당사자였고 당시 6.25 전쟁 때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좀 의문인데요. 36.7%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없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없다.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어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는 그때는 이제 중국과 우리가 활발하게 외교노릇을 펼쳐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비율을 보시면 7.9%입니다. 상당히 중국의 영향력을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힘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대학생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 표가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교학께서는 정부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봤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65%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토탈에서 한 65% 정도는 정부 정책이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포츠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작년 9.19 회담 이후에 이제 약간 북미 간의 어떤 그런 난항 때문에 좀 역경을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평화 체제 구축이다. 이게 35.5%. 그래서 제도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28.8%. 동북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거의 있었는데 평화 체제 구축이 좀 더 많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여성들은 평화 체제가 중요하다. 이게 제도주의적인 접근을 좀 더 선호했고요. 군대 다녀오신 이제 남성들이 이제 북핵 문제 선호를 좀 선호했습니다. 또 군 미필자보다는 군대 다녀오신 그런 안보 의식이 투철한 예비역들께서는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통일 인식입니다. 교학께서는 생활 속에서 남북 분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라고 대학생들한테 느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취업하고 뭐 성적 학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가끔 느낀다 38.9%, 자주 느낀다 20.3%. 그래서 59%한 60%가 분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죠. 기성세대들은 이제 이산가족도 많이 계시고 실향민 이제 자녀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느꼈는데 대학생들은 사실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분단을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취업이라든가 뭐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성적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분단과 연계가 돼 있다는 것들 사실들을 우리 대학생들도 좀 잘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학께서 통일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봤을 때 일반 성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TV입니다. TV 53.1%가 TV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29.9%가 인터넷 SNS입니다. 그래도 SNS 인터넷보다는 TV가 여러 가지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언론 매체의 영향이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학께서 통일 북한 관련 정보를 얼마나 자주 찾아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매우 뭐 찾아본다도 있었고 12.8%가 있었고요. 가끔 찾아본다. 바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40.6%가 가끔 찾아본다. 그다음에 뭐 이 정도로 봤을 때 한 53% 정도가 많이 찾아봅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다 북한에 하면 한 마디씩 다 할 정도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통일의 자기 관련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 통일의 주역인 이 미래 대학생들이
내부적인 어떤 통일 의식이 점점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냐, 저는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 2010년, 11년 이때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통일을 원한다는 퍼센트가 23%밖에 안 됐어요.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그때 통계에 따르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학생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 의식은 상당히 좀 진보되고 점점 발전됐던, 통일 의식이 좀 더 강화됐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아까 퍼센트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위로 올라갔네요. 다음은 귀하의 성향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34.7%가 중도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중도다. 이념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중도다. 27.4%는 중도에서 약간 진보다. 이렇게 보면 중도에서 약간 진보면은 상당히 건전한 겁니다. 대학생들은 진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어야지 과거 되면 이제 미래 보수가 되겠죠. 현재 진보는 대학생들이 약간 중도에서 진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밸런싱, 균형 감각을 갖고 이 설문에 응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보면 최근 남북 정상회담 2018년 이후에 대북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진례했고, 반면에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아직도 현재도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남북 대화보다는 자주적인 실현을 선호했고요.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평화 체제 구축이 제도주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생들이 과거 생활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 관련성, 통일과 분단의 자기 관련성을 높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들을 결과가 나왔고요. 대학생들은 권역별,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은 과거 뭐 이념적인 뭐 그런 쪽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성인들 조사에 따르면 이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중도적이고 탈이념적이고 실용주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이장한 국장님 아주 그 압축적으로 또 명료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내용이. 예,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는 우리 평화한국의 황용화 팀장께서 통일과 통일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파트를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평화한국의 황용화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통일 의식조사와 통일 교육에 관련돼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아까 박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에는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9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통일 의식과 북한에 대한 의식, 사회 통합 의식, 통일 교육 의식, 그리고 총평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통일 의식 부분입니다. 자, 저 통일에 대한 관심에 대한 답변인데요. 대체로 관심, 매우 관심 이렇게 통하여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74.2%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2015년에는 54.5%로 굉장히 낮은 부분이었고,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20% 이상 4년 안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큰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반드시 통일, 이 두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80.6%로 지난 2015년보다 한 14%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유념해 보셔야 될 것은 그 반드시 통일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이 40% 가까이 늘었다는 부분인데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통일 필요성에서 되게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통일 예상식인데요. 각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보시면 20년 이내가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보시면요, 2015년에는 20년 이상이 65.2%로, 그럼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길게 보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결과는 20년 이내로 장기적 과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럼 통일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가장 많은 답변이 한민족이기 때문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전쟁 불안감 해소입니다. 2015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결과인데요.
한민족이기 때문에가 14.1%로 굉장히 낮은 부분이었는데 4년 안에 24.5% 1위로 뛰어오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 한민족이기 때문에는 보통 기성세대들의 조사에서 타 기관에서 봤을 때 항상 1위로 나오고 보통 20대들은 전쟁 불안감 해소가 1위였는데 이번 결과 19년 결과에서는 대학생들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관련성에 대한 그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역사적으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24.5%고요. 2015년엔 4위에서 13.1%. 그런데 이게 이번에 대학생들만의 결과가 아니라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 18년 사이에 초중고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인데요. 보시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한민족하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가 8.6에서 24.9%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것도 14.7에서 21%로 2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초중고 학생들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학생, 초중고생들 모두 역사적 한민족과 또 긍정적인 통일의 의식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통일 반대 이유는요. 처음에는 사회 혼란이 31.1%, 경제적 부담이 22%고요. 이 동일한 게 통일 후에 만약에 발생할 문제도 1, 2위로서 사회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일단 가장 먼저 남북 교류 협력을 들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다 대동소이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왔고요. 바람직한 통일 방식으로는 화해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 분야의 71%에 대한 대학생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도 22.5%가 도출되었습니다. 통일 인식을 종합해봤을 때 대학생들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통일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식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통일 이전에 평화라는 단계를 넣어서 화해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20년대에 점진적 통일로서 장기적 과제로서 통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의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협력 대상 아까 이장우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55%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있고요. 2017년대는 KBS 조사에서 봤었을 때 협력 대상이 16.5%였는데 KBS 조사에서도 2018년에는 41.8%로 많이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식은 부정적인 의견이 65.4%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성도 불안정하다가 76.2%로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종합입니다. 북한은 협력 대상으로서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불안정하고 부정적이고 낮은 신뢰를 조사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함의는 평화 패러다임 영향으로서 북한은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현실적 반영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통합 의식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77%고 만약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도 85.8%, 가까운 친구로 사귈 수도 있다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85.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로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56.8%로 많이 좀 결과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독특한 결과인데요. 남한 사람이면서 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47.7%가 나오고요. 북한 사람이다가 25.3%, 그리고 남한 사람이다가 20.3%로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외 동포도 6.7%로 나왔고요. 그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의 종합은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수용도 즉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는 아직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일 교육 의식입니다. 통일 교육에 대한 생각인데요. 대학 내 통일 교육에 대한 게 경험이 없음이 거의 대부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 중 대부분은 통일 교육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86.5%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요. 그에 대한 통일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체험학습 위주로 이탈 주민과의 교류 활동이나 강연회, 토론회, 동아리 활동, 시민단체, 대학생 통일 교육 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1,000명이 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있어서 젊은 층들에 대한 통일의식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KBS나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200명 내외에 20, 30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번 결과에서는 1,000명이 넘는 대학원, 대학원생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마음에 대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일단 아까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서는 2018년도 평창올림픽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일 교육이 가져다주는 인식의 전환과 이념 탈피, 그리고 통일에 대한 민족적 접근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평화 정착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구분적인 접근이 학생들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발표 들으셨고요. 좌석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네 분의 토론자를 더 모셔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을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그 참관을 해보고 이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포럼이 좀 드물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젊은 청년 학자분들 또 활동가분들이 행사를 맡아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그 좀 숫자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셔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두 분이 명료하게 또 잘 압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토론자분들이나 또 청중분들도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주목하셔서 이따가 또 궁금한 점은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장한 국장 또 황용화 팀장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평화연구학회 박준범 사무국장님, 네. 그리고 고려대 사회학 석사과정에 계시네요. 김은주 학생, 네. 그리고 고려대 황세영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구주은 숙명여대 경제학과 학생. 네. 먼저 우리 그 박준범 사무국장께서 우리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당 지금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우리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을 코멘트를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네, 시간 관계상 간략히 설문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이점과 저의 제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 많은 어르신들 계시면 저와 의견이 좀 틀리더라도 그냥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네 하고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설문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결과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74.2%라는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음을 황용화 팀장님의 발표문 첫 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람진 통일의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통일 방식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의 70%가 넘는 응답이 나왔고 본 설문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럼에도 통일의 대상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6%가 나오고 있습니다. 는 북한과 본 설문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통일의 방향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어느덧 이렇게 좀 찾은 듯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어떠한 상황이며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감각도 이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통일 교육에 대한 어떤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화 선생님의 이제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 문제 관심도는 대학 통일 교육의 교육 강의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들은 사람들이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교육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매체 수단은 TV, 인터넷 등 언론 매체입니다. 흥미에 관한 문제는 이제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함을 설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통일 교육 관련하여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뭐 기술적 혹은 좀 물질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계 기관이 통일에 관하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보도와 정책 수립 및 통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교육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어떤 비영리 단체자와 통일교육위원회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이신 그 이장한 선생님의 평화 감수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에 크게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 간의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고 또한 안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논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논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한민족이 이전에 사람으로서 같이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방법은 우리나라나 북한이 좀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대한 정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일이 아름다운지 또는 불행한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통일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비영리 단체 정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아름답게 통일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면서 발표자분들께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서 북한과 북한 정권을 대학생들이 달리 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범 사무국장님 토론하신 내용 중에 타협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46.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 우리 14페이지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타협이 이제 별로 되지 않는다 46.2%하고 그다음에 전혀 되지 않는다가 19.2% 해가지고 요거는 그 타협이 안 된다고 보는 의견은 이제 65.4%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그 우리 황용화 팀장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은주 학생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석사 과정에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토론문을 저도 또 토론자는 좀 발표를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이 설문 결과로 보면 젊은이들의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의 그 통일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귀한 시간 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앉아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탈북자라서 통일 또한 탈북자의 시각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차원에서 저의 의견을 많이 넣었고요. 또 플러스 그 설문 결과를 참고해서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이 어쩌면 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숙명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친구들을 보아도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 또한 탈북자로서 통일은 왜 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뭐 경제 발전도 있고 국가 위상도 있고 뭐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또 설문에서도 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저에게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 인권 실태 개선입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통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통일 교육할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아이들을 해방해주기 위해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그곳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저에게 통일의 당위성은 반대로 북한에서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저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통일은 만약에 북한 인권이 통일하지 않고서도 개선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통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통일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 통일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통일의 당위성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통일 방법, 통일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통일 방법을 보면 여기 설문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혹은 통일할 때의 그 체제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대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통일 방법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나는 통일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에 보면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는지 그들이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원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나 목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만 통일해야 되는 우리가 혼자 원한다고 해서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문들을 보면 결국 우리 의견만 있고 북한이 어떨지에 대한 거는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여기 설문의 65%에 달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통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교육은 주로 초등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통일 그림 그리기, 뭐 통일 글짓기입니다. 아까 설문에서 통일의 당위성으로 가장 높았던 게 이산가족 상봉처럼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기 때문에라는 게 제일 높았는데요. 저는 이게 교육의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 고등학교에서 통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물론 경제 발전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설문에서는 물론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과 현실에서 보여진 북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발전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보면 50% 이상의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TV에서 나오는 언론의 매체에서 나오는 통일 교육이라던가 통일 내용이라던가 뭐 북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뭐 핵무기 아니면 뭐 정상회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담고 있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정권 이야기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실제로 북한에 대한 이해는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직한 통일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윤희지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신데요.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접촉의 부재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분단은 우리 서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서로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분단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 삼아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소홀했고 등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편협한 생각, 결국 우리만 생각하는 통일 방식을 낳고 결론적으로 진정한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교육기관에서 또 통일 교육 방식에 있어서 북한 실태에 대한 이해를 좀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자. 우리 대학생 또 청년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실 인권 문제가 9.3%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보셨지만 아마 그 관심도로 볼 때는 한 중하위권, 그래서 지원이나 대북 지원이나 경협보다는 이제 좀 후순위로 많이 밀려 있는 이슈인데 우리 김은주 학생은 역시 그 인권 실태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북한의 그 통일에 대한 입장들, 북한의 통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통일 단체 관계자분들께 주문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세영 학생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황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또래 청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대북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비록 대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젊은 친구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가 이제 그냥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에 대한 설문 항목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설문조사에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이 두 옵션이 이제 많은 응답률을 받았는데 이 두 옵션을 안보라는 하나의 옵션으로 그룹핑한다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안보를 우선시하는 비율이 64.3%인 반면에 남북 경제 협력은 19.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남북 경제와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지금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제가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입장이었더라면 저 역시도 안보를 우선시하고 좀 안보 관련 옵션들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의 20대가 성장해왔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의 2019년까지 남북 관계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물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첫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동시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이외에도 연평해전이라든가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또 이번에 올해 5월달부터 9월달에 있었던 10차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청년들에게는 아마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앞서 이제 언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실제로 20대 국군 장병들이 이제 크게 다쳤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미필자이지만 앞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당시 그 사건을 봤을 때 만약 내가 그 당시에 군복무를 했고 내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내가 이 상황에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 불안감과 또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그 설문 항목 중에서 대학생들의 통일 북한 관련 정보에 관심도 그리고 정보 접촉 주요 경로를 묻는 그 결과에도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나름대로 남북 관계 평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관심이 인식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통일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사실 다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학교 와서 이제
북한 인권 동아리도 하고 뭐 대외 활동이나 또 여러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듣고 여러 활동을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단기간 내에 이제 어떤 여운을 많이 주지만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을 대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속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통일교육의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통일의 어떤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이 무엇이고 또 통일 후에 있을 문제점들,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또 북한 체제의 엄연한 현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골고루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청년들이 이 통일을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라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앞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뭐 통일이라든가 이런 올바른 정보의 기초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통일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점에서 한 가지만 제언을 하면 아까 그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일단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몇몇 설문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협소하고 또 제한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TV나 저희들이 주로 접하는 그 경로가 TV나 뭐 언론 매체들이 있지만 사실 때로는 북한에 대한 그 정보를 다룰 때 뭐 언론 매체의 특성상 어떤 편향성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회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좀 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일부만을 워딩을 갖다 써서 어떤 경우에는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오는 그 전문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시각에서 왜 이 시점에서 왜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지,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북한에 대한 뭐 1차 자료들 국내에서 이게 허용되는 게 조금 뭐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시 말해서 이제 흔히 청년들을 통일 시대를 열어갈 주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특히나 현재 대학생들의 어떤 탈이념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로 단계적으로 개방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황세영 학생은 이제 안보를 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면서 지금 세대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 목함지뢰 사건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컸죠. 같은 또래 그 생생하게 이제 영상으로 또 그것이 공개되고 이랬던 그 트라우마가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 관련한 의식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그 인사이트를 좀 주신 것 같고요. 역시 뭐 젊은 세대들의 특성입니다. TV나 언론 또 뭐 SN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북한의 사이트, 지금 뭐 정부가 막아놨다 그러지만 약간의 기술적인 그것만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저희 뭐 기자들도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기자들이나 이런 그 직업적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정보를 더 잘 또 더 구석구석 찾아낸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숙명여대의 구준 학생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구준이라고 합니다.
학부생 신분으로 과분한 자리지만 그만큼 통일교육협의회 및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통일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도권 10여 개 대학의 통일동아리들의 연합체인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의 4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앞선 두 발제를 바탕으로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의 설문조사와 같이 작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생 대상의 통일교육은 주로 교양 과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 및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대외활동 프로그램들 그리고 대학생 자치활동 또한 대학생 통일의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관심도를 증진시키기에는 관심 유도에 한계가 있으며 통일과 북한이 특정 대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국한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비록 통일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만일 실제로 도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회 영역과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통일활동에 참여해보면서 이에 있어 저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줄곧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탐구와 관심도를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에베르트 재단의 슈미트 사무총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분단 기간 중 서독이 동독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일이라는 확률적인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북한을 협력, 경계 및 지원 등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설문 결과와 같이 북한은 현재에도 대한민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이며 미래의 남북 민간 협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을 정권과 분리인식하여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 출신들 간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 언어, 교육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통일 또는 남북 교류 협력 대비 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더 많은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이 통일을 현실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북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중점으로 한 경험 위주의 통일 교육을 적극 장려하는 바입니다. 황용화 팀장님의 발제 중 체험학습 활동 위주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실제적인 경험이 통일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탈북 대학생들을 비롯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만남은 가장 효과적인 통일 경험 중 하나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교류는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사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한 문화 교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식 조사 결과 40%의 대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교류 활동을 가장 참가하고 싶은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탈북 대학생들에게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 결과와 같이 탈북 대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80%에 이르는 것 같이 여전히 남북 출신 대학생들 간의 교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청소년기 및 대학 시절은 북한 출신들과 친구 차원의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에 이때 탈북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대학생들과의 공동활동의 예시로 저희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은 소속단체 10개 중 9개의 탈북 대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만큼 월별 아카데미, 국내 탐방,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통해 남북 출신 대학생들 간의 공동 공부 및 교류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남북한 출신들 간의 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한 행사에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없지 않았고 또 학술적인 측면에만 치중한 활동은 북한에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대학생들의 참여로 국한되는 그런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남북 출신들 간의 구분을 최소화하여서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더 폭넓은 대학생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나마 지난 3년간 북한 인권 및 통일 활동들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북한 출신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극과 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북 출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뒷받침된 통일 담론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앞선 발제는 대학생들의 북한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탈이념적이고 실용주의적이라고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경향이 오늘날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더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서 오늘날 청년들이 미래 한반도의 평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준학생 통일동아리 연합 회장답게 아주 그 명료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그 토론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이장한 국장님, 황용화 팀장님이 간단하게 한두 마디씩 코멘트를 해주시고 이번 1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한 국장님. 예, 세 분의 토론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이 통일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준봉 국장님께서 이제 통일 의식 또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대학생들에도 아직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통일 의식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뭐 체제가 이제 공존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아직도 한민족이다. 북한과 일본과 축구를 하면 다 우리는 북한을 응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북한이 어느 나라와 아마 축구를 하더라도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북한을 응원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박준범 국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북한과 북한 정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북한이라는 것을 그 자체 북한 주민들이 먼저 있겠고요. 북한 뭐 사회단체들이 있겠고 준 정부기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북한 통치 엘리트 집단이 있죠. 당 정군 이런 엘리트 집단들, 통치 엘리트도 있고 플러스 이제 유일 영도 지배 체제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또 이미지까지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이미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북한과 북한 정권을 이제 달리 보는 거죠. 북한 정권이라는 건 이제 통치 엘리트와 특히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좌우된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인권의 또 대상이고 우리의 어떤 인도주의적 대상이고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이제 약간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혼선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과거보다는 좀 좋아진 편입니다. 이제 언론에 나타나고 대외 무대에 나타나 보니까 고립적인 그런 3대 세습을 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개혁적 리더십을 가진 실용주의자다라는 이미지가 많고요. 또 어른들이 이제 귀엽다는 이미지도 많이 목소리 듣고 요즘에 또 많이 하십니다. 그 전에는 뭐 돼지 같다 뭐 이런, 제가 어느 족발집에 광고도 본 적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김은주 학생께서 이제 통일과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딜레마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통일 평화냐 뭐 이런, 이게 어떤 게 우선시되냐, 지금도 우리 통일교육법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고 학계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통일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면 평화는 한 과정, 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과 평화가 결국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동적인 개념이라면 평화는 좀 정적인 개념이고 어떻게 이렇게 딱 두부 짜듯이 자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상보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주의적인 우리 시간에서 북한을 대상화시키고 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중심의 어떤 나르시즘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언론이나 TV를 우리가 볼 수 없죠.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황세영
학생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회해서 이렇게 북한 노동신문을 보시고 하는데 중앙 TV를 보시고 연구자로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PDF 파일도 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경쟁력이 우리가 나만이 잘 산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체제가 또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 대학생들이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중도 진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거 2000년대 그 일본 문화 개방할 때 김대중 정부 때 일본 저질 문화가 우리 한국에 올 것이다라는 우려에 막 삭발하시고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에 역수출해가지고 한류가 지금 일본에 날뛰고 있죠. 마찬가지로 북한 문화도 우리 전 세계에서 막 공부하시고 이런 대학생분들이라 식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어떤 분단 문화에 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은 이 북한 체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자료를 역없이 보더라도 북한의 어떤 그런 선전에 속아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준 학생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통의 기회를 늘려주고 북한 이탈 주만의 어떤 주민과의 접촉이 늘려지면 좋아질 것이다. 탈이념주의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이 바로 이 대학생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빌리버란트의 동방 정책, 독일의 그 접촉을 통한 변화, 에곤 바르가 이제 주창했는데요. 계속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계속 단절됐던 그런 세월들이 오히려 북한을 더 악마화하고 더 두렵게 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뿔 달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빨갱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주 접촉을 통해서 본다면은 그런 두려움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 팀장님. 예,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통계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통계를 보다 보니까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이 토론자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에 관해서 또 그런 접근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아까 박준범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왜 북한과 북한 정권을 나눠보는가에 대해서 저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예전 통계에서는 북한과 북한 정권 또 인권 문제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올수록 이 북한과 북한 정권 또 인권 문제가 다른 단어들과 결부돼서 따로 보여지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련해서는 평화에 그래서 민족과 관련되는 그 연결성이 같아지고요. 그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협과 그런 피로감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권 문제는 북한의 내부의 인권 문제보다는 저희가 이산 가족과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해서 인권이 이렇게 결부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서 북한과 북한 정권이 좀 더 나뉘는 듯한 그런 반응들을 저도 통계를 보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나눠짐에 대한 장점으로는 저희가 북한과 북한 정권 인권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 다측면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그 지금 김은주 선생님과 그다음에 윤 학생이 말해 주듯이 저희가 북한에 대한 정말 실태 교육과 또 북한 정말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그 틈새에서 놓치는 그런 틈새가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도 교육할 때 좀 더 민족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태와 그다음 생활 모습, 그다음 북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인권 모습까지도 좀 더 자세히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앞에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주변국 정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북정책 부서 이런 데서 북한의 변화를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도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이제 통교협이나 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아마 후자 쪽 준비를 하는 이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송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단체장님들 또 관계자분들이 아마 이 포럼의 또 1세션의 그 의미를 찾자면 대학생 청년들 토론자 또 발제자분들의 젊은 목소리를 직접 여론조사 결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 순서에는 이윤기 교수님 사회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제 그동안의 추세가 어떻게 변해왔냐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지금 주최 측에서 1, 2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발제자님 그리고 네 분 토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션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